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 아동기의 행동 및 심리적 장애, 아동기의 행동 및 심리적 장애의 몇 가지 행동들, 또 자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동기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상심리, 또 행동장애 적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성격적인 행동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동기입니다. 아직 유년기까지는 뭐 특별하게 물론 아주 경미한 것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 유아기까지는 아주 특별하게 장애 행동을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아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상심리 행동장애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담대학원이나 또 일반 대학원에서 이상심리에 대해서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상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행동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장애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이상행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정상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이상이다, 정상이다, 기준점이 되는데 적어도 한 네다섯 가지의 준거점, 표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준거점이 있는데 먼저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통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또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얼마만큼 통용이 되느냐, 또 적응과 행동상의 문제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또 개인적인 준거, 전문적인 준거,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행동적으로 얼마만큼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가지고 이상행동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이상행동의 그 원인에는 뭐 생물학적인 원인, 유전적인 것, 기질적인 것도 있고, 또 뇌 문제, 신경화학적인 문제, 또 양육 가운데서 심리적인, 또 환경적인 문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동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동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행동 심리적인 장애, 이상 행동을 우리 볼 수 있고 그걸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본 서적에서는 아동기에 또 현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 8가지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 먼저 학교 부적응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 시작해서 크게 나누는 이제 세부적인 문제들, 자폐와 유사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를 말하는 거죠. 학습장애, 불안장애, 학교 공포증, 수아 우울증, 전자게임 중독, 성조숙증과 같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폐는 오티즘이라고 말하죠. 오티즘. 오티즘. 의사소통과 사회 상호작용의 어떤 능력이, 이해 능력이 아주 저하되어 있는 신경 발달적인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자폐와 유사자폐가 있는데 주로 자폐는 36개월 이전에 많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6개월 이전에 발견이 되는 거죠. 주로 증상들을 보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아이들은 한 5세에서 7세 사이에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늦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예후가 많이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는 오티즘 완전한 완치라는 것은 사실 어렵고 뇌 기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동 장애가 많이 감소가 되고 언어 소통이 많이 진전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자폐 증상에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 또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한다, 예. 또 또래와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자기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 충동적인 행동, 자기 방어를 못하고 눈도 잘 맞추지 못한다. 예. 자기 세계 안에, 자폐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회와 또 외부 세계와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같은 길로 계속 가려고 한다. 예. 강박적인 그런 태도와 사고를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TV는 광고만 보려고 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구를 옮기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손을 비틀거나 씻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혼잣말은 하는데 대화는 하지 못하는, 자기 세계 안에 철저히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폐아가 있을 때 부모는 참 난처하고 어렵고 참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마음의 상처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이런 자폐아와 어떻게 이제 상대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몸 쓰는 놀이를 함께 해주고 몸으로 함께 이렇게 놀아주고 간단한 집안일을 시켜보고 아주 쉬운 일 시켜보고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무시하고 그것을 자꾸 꼬집고 지적하고 또 이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네가 조용해지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들어주고 아주 힘들고 막 괴롭히고 할 때 자주 들어주기보다는 또 일단 무시할 때는 무시해 버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남치한 행동을 할 때는 때로는 단호하게 제지를 하면서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나쁜 행동을 그만둘 때 중단할 때 칭찬을 해주면서 행동적인 어떤 자극을 주고 또 행동을 그만두어야 할 그런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칭찬을 통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칭찬을 듣게 하고 또 해야 할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동수정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알려지고 있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죠. 부주의하고 과잉 행동을 하고 또 충동성이 있는 이것도 뇌 기능상의 어떤 문제로 이해하게 됩니다. 전두엽 피질 부위가 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다. 전두엽은 우리의 이마 앞부분 이쪽 부위가 되겠죠. 뇌의 신경 스냅스 단백질이 부족하고 GIT1 유전자 염기 1개가 비정상으로 나타나고 유전자 이상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의외로 환경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ADHD 경향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성장하게 되면 많이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로는 그 약물 치료, 며칠 페니데이트라는 약물 복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함께 행동 치료를 통해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ADHD 아이를 다루는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앞자리 앉히기. 그래서 자기 앞에 무언가 자꾸 보이면 따라하고 또 과잉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에게 자극을 적게 주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는 곳과 노는 곳, 공부하는 곳을
구획을 나누어 줘서 자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자는 곳이다, 여기는 노는 곳이다,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 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자꾸 학습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마트 등 자극이 심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기. 어떤 ADHD 경향의 아이들은 자극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충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또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떤 장난을 저지를지,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극이 심한 곳에서는 오래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나누어 시키기. 장시간 아이에게 장시간 어떤 시간에 머물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시간보다는 짧은 시간 자주 나누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런 과잉 행동을 가진 아이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잘못된 행동을 심하게 꾸짖기보다는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는 그런 태도, 그런 학습 방향성이 아이에게는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장애가 있습니다. 학습 장애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좀 느린 아이들이 있고 또 장애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기 장애, 쓰기 장애, 또 산술 장애, 뭐 이런 장애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읽기 장애는 빼먹고 읽고 또 읽는 속도가 아주 느릴 수도 있고, 책의 내용을 질문하면 전혀 이해가 잘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학습 장애이죠. 의외로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종종 우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기 장애,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 낮은 타이포, 잦은 타이포, 낮은 작문 실력, 받아쓰기를 잘 못하는 이런 총체적으로 어떤 장애, 쓰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산술장애, 사적 연산을 오류를 한다든지 잘 외우지도 못하고 응용 문제를 잘 못 풀고 하는 그런 학습 전반적인 읽기나 쓰기나 산술의 장애, 이것도 뇌 기능상의 어떤 발달의 문제이고 자뇌나 우뇌의 어떤 기능상의 문제로 우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에게 적절한 수준부터 아주 천천히 차분차분, 문제는 부모가 너무 조급하게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또 부모의 마음속이 불안해서 아이들에게 다그치고 또 강요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 마이너스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아주 차분차분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치료나 놀이치료, 가족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면 가족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가 있을 때 가족 전체적으로 아이와 함께 맞추어서 환경적인 조절을 통해서 아이에게 학습 장애로 느끼지 않고 함께 천천히 발달적인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간다고 보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이 불안이 본능적으로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 특히 아동기 아이에게 불안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심리적으로 또 뇌 기능성이 약해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분리불안, separation anxiety라고 하는 이 분리불안이 애착 대상과 또는 집과의 분리에 대한 과도한
불안 정서인데, 이 분리불안은 특별히 아이가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애착 대상을 알 때, 대상 항상성이 생길 때, 이 분리 경험을 너무 많이 하면 불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을 알 때,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특별히 어머니와의 중요한 인간 관계인데, 이 애착 관계를 평안하게 안정되게 형성하면 분리 불안은 자동적으로 사라지지만, 이 분리 불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불안 심리가 쉽게 가서지지 않습니다. 이 성격 심리학자 해리 스택 설리반은 불안, 앵자이어티가 아주 인간의 인기 형성에 아주 지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좋은 나, 나쁜 나, 나 아닌 나, good me, bad me, 난 me를 만드는 것이 불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불안 경험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황, 예측할 수 없는 특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극심한 공황은 불안보다도 아주 공포라고 할 만큼 아주 극심한 불안 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아주 극심하게 생겼다가도 한 15분 정도 지나면 또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이런 이제 공황도 있고 분불안,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광범위한 상황에서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를 분불안 장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회 공포증이 있는데 이 사회 공포증은 타인과의 관계, 또 연설, 또 앞에서 자신을 발표할 때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인데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그렇게 심하게 행동하는 사회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애이죠. 불안 장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강박성,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생각에 머물고 생각에 집착하고 또 반복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이 강박성도 불안의 한 요인이 되죠.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어떤 트라우마를 만드는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 당했을 때 생겨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약물적인 치료, 또 심리적인 치료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체계적인 둔감법 뭐 이런 행동 치료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행동 치료는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불안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체계적인 둔감법이라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불안을 주의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말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불안장애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여간 불안은 우리 인간의 인격에 파편을 만들고 또 우리가 통합되지 못한 인격을 만들어서 삶의 여러 가지 장애 행동을 많이 만드는 것이 불안입니다. 불안은 어릴 때 특별히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충격이라든지 사건, 사고, 지진 같은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장애도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찰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어떤 심리 치료를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치유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불안 장애를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행동적인 장애들 가운데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보고 두 번째 시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